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비 내리는 월요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코스닥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장 막판에는 1000포인트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강후약 이렇게 떨어지나? 물론 코스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코스닥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마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 바이오, 마지막으로 2분기에 집중할 주식 4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정리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3133에서 간당 계속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999.44. 그리고 아마 이 기세대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1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스피도 3133,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거지 지금 현재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계좌는 아마도 조금은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466, 그 다음에 하락 370, 그 다음에 상승 762, 그 다음에 하락 551, 상대적으로 상승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전강 후약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반대로 코스닥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전부 다 그냥 올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연기금 보유 물량 늘어난다 그런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역시나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데 코스피가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기조도 계속 이어질 것 같군요. 자, 다음은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원이나 올랐죠. 그래서 1126원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외국인의 탈출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특징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뭘까요? 1등, 2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드려 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기릿은 내일이 이제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의 위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위치를 보시면은 둘 다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세 개를 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나 아니면은 내일 모레 이걸 뚫고 내려간다면은 조금 더 하방의 압력이 강력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시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현대차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예시라는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현대차도 여기서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뚫고 내려가는 순간 조금씩 하방의 압력이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지지하고 올라오긴 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저 위치를 잘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걸 뚫고 내려간다면 이렇게 현대차처럼 며칠간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의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평선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기릿은 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닌 단순한 흐름만 보고 알려드린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 종목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단순히 바이오에서 시가총액 큰 두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외국인과 연기금이 바이오 주식을 사고 있는 걸 같이 확인했었죠. 물론 차트의 흐름이 좋다고 그 다음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린이분들이 바이오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면은 그때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제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배터리 합의, SK노 15% 폭등, 그 다음에 LG화학도 3% 상승이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SK이노베이션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두 회사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쭉쭉 올랐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합의를 했는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한테 현금 1조 원, 그 다음에 로열티 1조 원 등 모두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국내외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향후 10년 동안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전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의 미래 성장 산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그리고 이 합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승리라는 평가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0.6%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11%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아까 뉴스 기사 보니까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15%, 그 다음에 LG화학은 3%라고 하던데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네, 맞습니다. 여기 음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시초가가 최고가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르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분명히 소송은 LG화학이 이겼고 2조 원 또 LG화학이 받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LG화학보다 SK이노베이션이 더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사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치킨집보다 낫다면서요. 요즘 창업 문의 폭주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와인숍이라고 하는데요. 자, 11일 와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280여 곳 밖에 없었던 전국의 와인 로드숍은 1년 만에 360개로 급증했다. 어떻게 보면은 80개밖에 늘지 않았지만 성장률로 보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문을 여는 와인 로드숍은 대부분 아파트 상가나 주택가 등 슬세권에서 털을 잡고 있다. 이때까지 와인은 특별한 날에 마시는 술이라는 인식이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집 근처에서 언제든 와인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와인 수입업체 관계자는 새로 문을 열었거나 열 예정이라며 와인 납품을 문의하는 연락이 하루에도 두세 통씩 온다면서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타격이 큰 치킨집 등 요식업 대신 은퇴 후 와인 로드숍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와인 시장은 홈술 열풍과 맞물려 역대급 성장세를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27.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이렇게 27%나 늘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혹시 기린이분들은 체감하고 계신가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삼성전자 냅다 팔아라 이런 느낌이지만 하지만 실상 따져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투자 망할 일 없다고 올인하면 큰 코 다친다. 자,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20년 뒤에도 망할 일 없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겨진다. 그 근간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당연히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라고 한다고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그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삼성전자 혼자 먹게 냅두지 않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파운드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부분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한국의 반도체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산업에 중, 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서는 글로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 지금까지 단 6줄만 읽었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사업인 반도체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만 올인해서 장투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다. SK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중 정부 투자 비중은 중국이 68%, 한국이 17%인데 반해 미국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정부가 투자를 늘릴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 미국은 시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 비용 세액 공제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주도권이 과거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과 대만으로 옮겨온 상황인데 이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미국의 큰 그림이라며 미국 반도체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반도체 굴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4일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에 몰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분산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냐? 바로 미국은 ETF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종목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 종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첫 번째 ETF는 SOXX가 있다고 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SMH가 있다고 하는데요. SOXX와 비슷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TSMC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른쪽으로 기는 것처럼 TSMC 주가도 올 들어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승률은 SOXX 대비 2에서 3% 정도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SD ETF가 있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 말은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담기보다는 SOXX나 SMH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ETF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종목 이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시네츠 화학, 숨코, 레이저테크,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리시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일본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ETF는 충분히 담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삼성전자를 중장기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도쿄올림픽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은 취소를 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일본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사카는 당초 이틀간 주요 도로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오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행병 확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봉송 행사를 축소 진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성화봉송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 자체에 의문을 품는 여론도 여전히 높다. 교도통신은 여론조사 결과 계획대로 올림픽을 진행하자는 응답은 23.2%밖에 되지 않고 취소 39.8%, 재연기 33.8%를 합쳐서 부정적인 게 73.6%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실적 개선 주목 기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작년 같은 장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올라가려면 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되어야 실적 장세를 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분기는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주가 상승할 여력이 높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는 올해 1분기 19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며 그리고 2분기와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연하겠죠. 실적이 늘어난다면 그 주식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를 넘어서는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건설, 반도체 업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종목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 SDS, KTNG, LGU+, BGF, 리테일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들은 밸류에이션이 최근 3년간 흐른 대비 낮은 종목들이기도 하다. 자, KTNG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수출이 개선되면서 올해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며 LGU+도 다른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BGF 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데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르는 물가 상승 시기에 BGF 리테일과 같은 편의점 채널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입니다. LGU+, 지금 현재 딱 보시다시피 가로로 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회사 성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NG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차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데 성장한다면은 자연히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다음 기업은 삼성 SDS 그 다음에 BGF 리테일. 최근 한번 큰 상승이 두 기업 다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기어가고 있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2분기에 실적이 좋고 3분기에도 실적이 좋다면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4종목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G 가입자 확대, 이동 3사, 1분기 호실적 기대.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3사가 5G 가입자 증가와 비통신 분야에 힘입어 올 1분기에는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가장 큰 실적 성장을 보인 곳은 SK텔레콤이며 그 다음에 LGU+ 역시 비상한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비슷한 게 나쁜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U+ 차트는 앞에서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KT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어제 저키리과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슬금슬금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자, SKT 지배구조 개편안 곧 공개, 알려진 인적 분할 아닌 플랜 B 나올 듯. 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은 어지럽죠.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핵심만 보시면은 이번 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그 개편안은 SK하이닉스를 SK지주사의 자회사로 두려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의 개편의 근본적인 이유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의
중간 지주사 설립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오너에도 큰 부담인 만큼 주주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론나게 될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주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면 그때가 SK텔레콤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주주 친화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진격의 농심 라면 시장에서 오뚜기와 격차 더 벌렸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과 오뚜기 그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1등일까요? 당연히 농심이겠죠. 자, 진라면과 신라면 격차가 더 벌어진 데 이어 오뚜기가 앞섰던 것으로 평가된 계절면 시장에서도 농심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017년 오뚜기는 진라면의 약진으로 격차를 30% 이내로 좁히는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9년 다시 농심이 치고 올라오면서 오뚜기와 격차를 다시 30% 가까이 확대했으며 지난해 한 번 더 늘리면서 32%까지 넓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계절면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심은 지난달 신제품 배홍동 판매를 본격 시작했으며 배홍동은 배, 홍고추, 동치미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이들 주 재료를 갈아 숙성시켜 만든 비빔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맛있나요?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전 유통점에서 추가 공급 요청이 쇄도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소위 말해 오픈발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맛있다면 계절면이 쭉쭉 치고 나가서 농심이 확고한 1위를 하면서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도 성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했는데요. 지그재그 이어서 북미 1호 웹툰 플랫폼 하나 더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장바구니 담듯이 회사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 인수 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의 타파스 미디어 인수 추진으로 네이버와의 IP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또 지난 1월 와패드를 100% 인수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재팬의 만화 플랫폼 피코마는 지난해 4,1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일본 전체 만화 모바일 앱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를 인수하는 등 콘텐츠와 이커머스 분야에서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고 있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지금 거래정지 중인 걸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월화수가 거래정지, 그 다음에 목요일날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고 그 다음에 유익하셨나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